자, 이번 시간 드디어 2단원의 개념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전자친화도와 전기음성도 배우고, 그리고 할로젠,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 그 특징들 아주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2단원 끝나는 거야. 2단원. 톡톡 튀는 원소들. 좀 지루했죠? 예. 어쨌든 끝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참고, 귀를 쫑긋, 눈을 반짝 하면서 여러분들, 선생님의 잘생기고 멋진 이 모습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전자친화도를 할 건데, 우리 전 시간에 이온화 에너지, 그 다음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했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럼 전자친화도, electroaffinity. 자, 보시면요. 일단 여기 보니까, 플로린 원자가 있어. 플로린 원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전자를 받아들이고 있죠? 전자를 받아들이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18쪽 비활성 기체족, 그 전자 배치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즉, 플로린이요, F-가 되고 있어요. 이때 플로린은 전자를 받을 때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기분이 좋겠지. 왜? 안정해질 수 있잖아.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걸까? 방출한다는 걸까? 자기가 좋은 쪽으로 가는 거니까 방출하는 거죠?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온화 에너지 때는 전자를 뺏기니까 기분이 나빠서 에너지를 먹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전자를 받으니까 방출하는 거야. 반대죠. 예,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전자친화도 정의 들어갑니다.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 몇 몰? 1몰. 1몰로부터 전자 몇 몰? 1몰. 전자 1몰을 얻어 기체 상태의 이온이 되겠죠. 전자를 얻었으니까 이온으로 만드는데 지금 방출한다 그랬어? 흡수한다 그랬어? 그치? 방출하는 에너지. 이거를 우리는 전자친화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전자친화도. 그럼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다는 거는 무슨 말일까? 전자랑 친하다는 얘기겠지. 그치? 자, 어쨌든 기체 상태의 중성원자 1몰로부터 전자 1몰을 얻어 기체 상태의 음이온을 만드는데 방출하는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전자친화도라고 하고요. 이온화 에너지 때와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중성원자 한 개당 몇 개의 전자를 먹는 걸 얘기하는 거니? 중성원자 한 개당 한 개의 전자를 먹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쵸? 전자친화도라는 것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반응식을 나타낸다면 이번에는 에너지를 먹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는다고? 후진 말고? 그렇지, 전자를 먹는 거지. 그럼 전자를 만나서요, X-음이온이 되고, 그리고 나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더 자세히 쓰려면 이렇게 electroaffinity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자친화도가 크다는 얘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전자친화도가 크다는 거는 방출을 많이 한다는 얘기지. 아까 얘기했지. 방출을 많이 하면 전자와 친하다는 얘기겠지. 전자와 친하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전자를 얻기가 쉽다는 얘기가 되겠지.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니까 전자를 얻기 쉽습니다. 즉, 무슨 이온이 되기 쉽다? 음이온이 되기 쉽다. 음이온이 되기 쉽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 전자친화도가 작다 또는 전자친화도가 낮다, 이 얘기는 전자를 얻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전자를 얻기가 어렵다. 그리고 음이온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선생님이 이온화 에너지 얘기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뺏기는 거야. 그치? 전자를 뺏길 때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랬어. 그래서 전부 다 에너지 흡수라 그랬죠. 근데 전자친화도는요, 여러분들, 에너지를 전부 다 방출하는 건 아니야.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지. 자, 뺏기는 건 누구나 싫어합니다. 하지만 주는 걸 누구나 좋아하진 않아. 자기가 싫어해. 근데 줘.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 안 받으려고 하겠지. 그때는 억지로 줘야만 받는다고. 그래서 얘들은 원자의 특징에 따라서 전자를 넣어줄 때, 전자를 얻을 때 에너지를 방출하기도 하고 흡수하기도 합니다. 원자마다 틀리겠죠, 원소마다. 그렇죠? 그래서 전자친화도 같은 경우는 사실 주기적 성질이다 그러기가 참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아예 다 방출하거나 아예 다 흡수하면 조금 더 편한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 수능에서는 전자친화도보다는 이온화 에너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보시면요, 전자친화도의 주기성도 한번 살펴보면 같은 족은 뭐야? 세로줄이지? 원자 번호가 커진다는 거야. 껍질이 증가한다는 거지. 껍질이 증가하면 내가 핵이야. 전자가 여기 있어. 껍질이 점점 증가하니까 전자 점점 멀어지네. 가지마. 잡을 수가 없네. 그치, 잡을 수가 없어.
그러면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고 결론적으로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은 작아지게 되죠. 전자 간의 인력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서 아무리 저기에 있는 전자를 저 멀리 있는 전자를 내가 끌어잡아서 내가 음이온이 되려고 해도 끌어잡는 힘이 약하다는 얘기겠지? 그치? 전자 친화도는 작게 됩니다. 그쵸? 전자를 잡아당기기 힘드니까. 자, 같은 주기에서 어떨까? 같은 주기는 어차피 껍질이 같아. 그런 상태에서 핵 전하량이 증가하지. 그럼 유핵 전하가 증가하겠네? 그러면 전자 친화도는 그렇죠. 커지게 되겠죠. 다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전자 친화도가 같은 족과 같은 주기에서 어떠한 주기성을 갖는지 지금 이렇게 나타냈고요. 이제 한번 그래프를 봅시다.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프 역시 적같이 생겼죠. 예,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여기서 봤더니 얘네가요 그냥 이렇게 이쁘게 갔으면 좋겠는데 또 여기서 어때? 여기서 또 이 부분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고 여기서 뚝 떨어지죠. 원래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 친화도는 증가한다고 지금 방금 얘기를 했어, 선생님이. 그치?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여기에서 뚝 떨어졌어. 지금 여기서부터 어디야? 여기까지는 같은 주기잖아. 그치? 근데 쭉 올라간 게 아니라 떨어졌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와 여긴 떨어졌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우리 이온화 에너지에서 2족에서 13족 갈 때, 2족에서 13족 갈 때, 이 주기 같은 경우는 베릴륨에서 붕소로 갈 때, 이온화 에너지가 어땠어요? 이온화 에너지가 커져야 되는데 작아졌죠?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질소에서 산소 갈 때, 또 작아졌었지. 그치? 15족에서 16족 갈 때, 그거 왜 그랬어? 오비탈 보니까 해결이 됐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릴륨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베릴륨은 ES 오비탈이 꽉 차 있는 상태지. 그 상태에서 전자를 준대. 그럼 싫어하겠지? 그치? 자기는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좋은데. 그지?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으로 왔어, 전자 친화도가. 전자 친화도가 마이너스로 값으로 갔다는 얘기는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 전자 친화도는 흡수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방출하는 에너지라 그랬지. 그치? 플러스 값이면 방출한다는 얘기야. 그치? 방출하는 에너지가 기준이었으니까. 근데 마이너스라는 건 흡수한다는 얘기죠. 베릴륨의 경우는.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인 놈들 누구 있어요? 여기 있죠. 18쪽. 18쪽은 당연히 전자 받는 거 싫어하겠지. 자, 어쨌든 베릴륨, 질소, 마그네슘, 인 이런 애들은 지금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 때 얘기했었던 그 맥락으로 오비탈을 살펴보면 해결이 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야? 족을 봤을 때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자 친화도가 작아지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강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주기로 봤을 때는 왼쪽으로 갈수록 유효액 전하가 증가해서 전자 친화도가 증가한다 그랬어. 그러면 위로 올라가고 왼쪽으로 갈수록 전자 친화도는 증가하겠구나. 그러면 18쪽을 제외한 상태에서 플로린이 가장 전자 친화도가 커야 되는 거죠. 그치? 플로린이 일단 작아. 그치? 염소나 브롬 그런 것보다 작으니까 잘 끌어당길 테고 또 플로린의 핵 전하량도 그 껍질에 비해서는 좋아. 그럼 잘 끌어당길 전자 친화도가 가장 커야 돼. 근데 보니까 플로린보다 염소가 더 큽니다. 이상하죠?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다른 건 둘째치고 플로린은 왜 염소보다 전자 친화도가 작은지. 자, 그 이유는요. 플로린의 원자 반지름이 너무 작았던 게 문제야. 플로린은 전자를 끌어당기려는 욕심은 강해. 근데 본인이 그릇이 작아. 내가 식탐은 넘쳐. 막 먹는데 내 위가 작아. 그럼 많이 못 먹겠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로린도 상황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이 힘은 강합니다. 지금 잘 기억하세요.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은 강하지만 전자를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요. 전자를 받아들일 공간이. 왜? 들어오면 이 전장이 너무 좁아서 전자들끼리 싸워. 그래서 다시 내보내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F의 플로린의 원자 반지름이 너무 작아서 전자 간 반발력이 큽니다. 전자 간 반발력, 즉 전자 간 반발력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누가 전자 친화도가 크다? 염소가 가장 큰 거야. 아시겠죠? 자, 일단 결론 좀 한번 적읍시다, 여러분들. 자, 지금 보니까 주기율표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커지는 거지.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는 얘기는 유효액 전하가 작아진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 전자를 뺏기기 쉽겠지? 전자를 뺏기기 쉬울 테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작겠네.
그리고 전자를 뺏기 쉽다는 건 전자가 별로 안 친하다는 얘기지. 난 너 안 친해, 저리 가. 이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전자 친화도도 작은 경향을 나타내겠네요. 그죠? 자,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반대도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고 위쪽으로 올라간대. 그럼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겠죠. 그럼 유액 전하가 증가할 테니까 이온 에너지 커지겠지. 왜? 전자 뺏길 때 무지하게 싫어할 거 아니야. 죽자 사자로 덤빌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전자 친화도는 어때요? 전자 친화도는 마찬가지로 높겠죠. 전자를 좋아하니까. 그죠? 이렇게 주기성을 갖는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전기 음성도를 배우면 다 끝났어. 그 다음에 배우는 알칼리와 할로젠은 솔직히 별게 아니에요. 그냥 특징만 알아두면 되는 거니까 전기 음성도까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전기 음성도라는 건 일단 18쪽을 제외해야 돼. 왜? 18쪽은 전자에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 무관심이야. 자기 혼자 살면 되는 거야. 그치? 자,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전자를 얻거나 잃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18쪽의 전자 배치를 따라간다 그랬죠. 자, 전기 음성도라는 건 뭐냐면요.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을 상대적인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아까 얘기했어. 어떤 놈이 힘이 세다 그랬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그렇지. 플루오린이라 그랬지?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가장 센 놈은 플루오린 되겠죠. 플루오린이 가장 센 놈이고 플루오린의 기준을 4.0으로 잡았습니다. 왜 4.0이에요? 그건 나도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들 4.0 플루오린 반드시 기억하세요. 플루오린의 전기음성도는 4.0이고요. 플루오린이 가장 힘이 세다 그랬어.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건 4.0보다 큰 수치는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적습니다. 플루오린은요 4.0이고요. 산소는 3.5의 값을 갖습니다. 질소는 3.0의 값을 갖고요. 이쯤 되면 느낌 오죠? 2.5의 값을 갖습니다. 자, 일단요 플루오린, 산소, 질소, 탄소는 같은 주기야. 같은 주기. 수소는 같은 주기 아니죠?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2.1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얘네 몇 주기니? 2주기지. 선생님 좀 이따 얘기할 거야. 2주기인데 2주기에서는 어때? 점점 주기율표상에서는 오른쪽이죠. 주기율표상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0.5씩 감소합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 2주기 요소 쫙 볼 수 있겠지. 2주기의 첫 번째 누구야? 리튬이죠. 지금 이렇게 0.5씩 감소하면은 리튬은 1.0이 나와요. 1.0. 자, 그리고 수소는 2.1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한 가지만 더 해볼까? 한 가지. 리튬 아래가 누구야? 나트륨이지. 그럼 나트륨은 1.0보다 클까?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나트륨은 작아요. 더 작은데 얼마만큼 작냐? 굉장히 조금 작아. 자, 그래서 나트륨은요 0.9 정도입니다. 그럼 나트륨을 외워야 돼. 막 너무 복잡해, 너무 많잖아. 일단 2주기는 플루오린 4.0을 기준으로 해서 0.5씩 까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소 2.1 외우면 되는 거지 뭐. 여기까지는. 거기다 나트륨 하나만 더 외우자는 거잖아. 나트륨 어떻게 외우면 돼? 선생님 어떻게 보여요? 선생님 띠리리리 0.9. 나 0.9? 오케이. 나 0.9. 나 0.9. 오케이. 선생님은 정말 브레인이죠. 그렇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은 전기음성도 문제 풀 때 헷갈릴 거 없이 무난히 풀 수 있을 겁니다. 딱 요 정도 외워두면.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전기음성도의 주기적 변화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전기음성도의 주기적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지금 보니까 가장 큰 건 누구야? 플루오린이죠. 그리고 플루오린으로 해서 이렇게 오른쪽,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몇씩 감소한다? 0.5씩 감소한다. 수소는 몇이다? 2.1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트륨은 0.9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2주기에서 지금 얘기한 거야. 왼쪽으로 갈수록 몇씩 감소하는 거야? 그렇지. 0.5씩 감소하는 거. 그렇죠? 0.5씩 감소하는 거. 그리고 전기음성도는 일단 원자들이 갖는 고유한 특성이거든? 그럼 전부 다 다른 값을 나타내야겠지. 근데 여기 값들 보니까 질소하고 염소가요 같아요. 3.0으로.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 자, 여기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나왔죠? 소수 둘째 자리까지 가면은 값이 약간 틀립니다. 지금 둘 다 3.0, 3.0이지만 소수 둘째 자리로 가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3.05, 3.06 이런 식으로 틀리다는 얘기야. 누가 더 클까?
질소가 더 큽니다. 질소가. 그래서 질소가 염소보다는 소수 둘째 자리 부분에서 조금 더 커요. 아시겠죠? 어쨌든 전기 음성도는 원소마다 같다, 틀리다? 다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 고생했어. 아주 하얗게 불떴어. 좋아.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개념 강의가 끝날 거야. 그죠? 자, 기대하세요. 자, 알칼리 금속은 우리 몇 쪽이었어요? 그렇지. 첫 번째, 1쪽이었죠? 그럼 조금만 더 해보자. 우리 알칼리 금속 옆에 2족은 뭐라고 불렀지? 알칼리 토금속. 그치? 자, 알칼리 금속은 1쪽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수소는 빼야 되니까 리튬, 그 다음에 나트륨. 리튬의 전기음성도 그치? 1.0. 나트륨? 나 0.9. 띠리리리. 0.9.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칼륨이 들어갈 테고, 자, 마지막 5주기는 누굴까요? 5주기. 루비디움. 예, 루비디움이 들어갑니다. 사실 여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칼륨까지는. 자, 이렇게 알칼리 금속 쪽이 있는데요. 알칼리 금속 쪽은 1쪽이야. 원자과 전자는 몇 개일까? 1개겠죠. 그럼 여러분들, 오비탈로 나타냈을 때요, 홀 전자수는 몇 개일까요? 1개죠? 그렇죠? 자, 얘네들은요, 원자과 전자가 1개이기 때문에 1개를 잃는 게 더 편합니다. 7개를 얻는 것보다. 그래서 플러스 1의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플러스 1의 양이온이 되기 쉽대. 전자를 잃기 쉽다는 얘기죠. 전자를 잃기 쉽다는 얘기는 이온 에너지가 크다 작다. 작은 쪽이란 얘기죠. 그리고 전자 친화도는 작은 쪽이란 얘기죠. 그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반지름은 어때요? 가장 크죠. 같은 주기 내에서. 왜? 같은 껍질인 상태에서 핵전화가 가장 작으니까. 1쪽은. 자, 이온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가 지금 얘기했죠? 가장 작습니다. 전기 음성도 당연히 전자는 별로 안 친하잖아. 네, 작겠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얘네들은 지금 전자를 1개만 잃으면 되는 거지. 뭐 많이 잃으려는 것도 아니야. 1개만 잃으면 돼. 그러면 생각보다 좀 간단하겠지? 예, 반응성이요, 높습니다. 반응성이 높아서요, 원소 상태로 존재하진 않고요, 화합물로 존재합니다. 화합물. 자, 화합물의 정의 벌써 까먹은 거 아니죠? 예, 화합물 2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된 거죠. 자, 화합물로 존재하고요, 공기 중에 산소와 빠르게 반응합니다. 얘는요, 전자를 잘 뺏긴다 그랬잖아. 심지어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한테도 내 전자 가져갈래? 그럼 산소는 좋다구나 하고 가져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공기 중 산소와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고, 나트륨 같은 경우는 원래 은백색으로 반짝반짝해야 되는데 공기 중에 내비두면 색이 탁해지죠. 그게 반응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요런 반응식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아니야. 아우, 물하고는 어떻게 써? 아주 환장하겠지? 그치? 물하고는 아주 격렬히 반응합니다. 물, H2O죠. 물과 격렬히 반응해서 무슨 기체가 발생하느냐?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트륨을 물에 집어넣으면 나트륨이 물과 반응하면서 수소 기체 발생하고, 거기에서 반응이 격해지니까 살짝 스파크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 바로 뻥 하고 터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ENA 플러스 EH2에서 ENaOH, 무슨 수용액? 염기성 수용액. 염기성 수용액을 만들고요,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위로 화살표 표시하는 게 우리가 바로 기체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아래로 화살표를 했을 경우에는 침전됐다, 건대기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용액을 만들어요. 그러면 염기성이야. 페놀프탈레인은 염기성에서 어떤 색을 나타내요? 그렇지, 붉은색 나타내죠? 붉은색.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로젠 원소와 반응하여 염을 생성한다. 이때 염이라는 건 여러분들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 정도 보면 됩니다. 할로젠과 반응하여 염을 생성하고요, 원자 번호가 커져요. 그럼 원자 반지름 커지죠? 그럼 반응성은 어떻게 써? 껍질이 점점 증가하는 거야. 그럼 전자를 잃기 더 쉽겠지? 오케이. 반응성 더 커지겠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칼리 금속의 대표적인 특징은 또 고유한 불꽃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리튬, 이빨. 예, 빨간색의 불꽃색을 나타내죠? 빨간색. 그 다음에 나트륨은요? 나트륨은 이건 거의 초등학생도 다 아니까 노란색의 불꽃색을 나타내죠. 자, 칼륨. 칼을
보라. 오케이. 보라색. 자, 이건 세슘이라고 합니다. 세슘. 새파랗게 젊은 놈이. 세파? 세슘은 파란색. 세슘은 파란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유한 불꽃색을 나타내고요. 그 외의 특징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반응성이 크니까 반응을 안 시켜야지 보관이 가능하겠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한데 그럼 어떻게? 물이나 또는 석유에다 넣어야 돼. 근데 물에다 넣으니까 아주 미친 듯이 반응해. 그럼 물은 안 되겠죠? 석유에 보관합니다. 그 다음에 햇빛에 의해서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갈색 병에 보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밀도가 작고요. 그 다음에 녹는 점이 낮고요. 물은 금속. 그냥 칼로도 금속을 자를 수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 할로젠 원소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할로젠 원소의 특징. 할로젠 원소는 우리가 몇 쪽이었지? 17쪽이었지. 그래. 17쪽. 그리고 대표적인 게 플로린,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브롬, 그 다음에 아이오딘 이렇게 있죠. 이 네 가지는요, 여러분들 외워두십시오. 아시겠죠? 우리가 아까 알칼리 금속 할 때는 내가 어디까지 외우라 그랬어? 리튬, 나트륨, 칼륨 정도까지만 외우면 된다 그랬죠? 루비디움은 됐다고. 그치? 근데 얘네들은 이 네 가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원자과 전자는요, 17쪽이니까 7개가 나올 테고요. 홀 전자는 몇 개예요? 홀 전자 7개라고 하면 안 돼. 홀 전자 1개죠. 그쵸? 자, 그래서 얘는요, 마이너스 1위, 음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왜? 전자 하나만 얻으면 8개가 되기 때문에 안정해지기 때문에. 그치?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반지름은 어떨 것 같아?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반지름. 같은 주기라는 건 껍질이 같아. 근데 얘는 가장 왼쪽에 있죠. 18쪽 제외하고. 가장 왼쪽에 있다는 얘기는 핵전하가 가장 크다는 얘기지.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겠네.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잘 끌어당긴다는 얘기지. 오케이. 이온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는 가장 크겠네요. 그쵸? 가장 클 겁니다. 18쪽 제외하고. 자, 이때 전자 친화도 짱은 우리가 원래 예상하기로는 그렇지. 플로린이었지만 플로린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안 돼. 플로린이 아니고 염소입니다. 왜? 플로린 너무 작아. 그쵸? 자, 그럼 전기음성도는 일단 힘만으로 따진 거니까 그때는 플로린이죠. 자, 마찬가지로 같은 주기에서 전기음성도는 가장 클 테고요. 그죠?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전자친화도 부분에서. 자, 그 다음에 상온에서, 상온이라는 건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온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온도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해?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왜? 얘네 혼자로는 불안정해. 그래서 같이 뭔가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하고요. 독특한 색을 가져요. 자, 그래서 플로린은 어떤 색을 가지면 담황색을 가집니다. 담황색. 그 다음에 염소는 황록색의 색을 띄어요. 황록색. 자, 그 다음에 브로민은 액체인데 얘는 젓갈색을 띱니다. 젓갈색. 그리고 아이오딘은 보라색. 자, 요것도요, 여러분들 조금 더 지나면 반응하면서 얘네 가지고 할 거야. 얘네 가지고 할 건데 얘네 가지고 했을 때 얘네 색 변화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색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을 때는 불꽃색, 그 아까 알칼리 금속의 불꽃색보다는 이게 훨씬 더 여러분한테 중요하게 다가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색깔 외워두세요. 자, 마찬가지로 전자를 하나만 얻으면 돼요. 하나만 얻으면 되면 뭐 하나 얻는 거 쉽겠죠. 예, 반응성이 좋습니다. 반응성이 좋고요.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혼자 있지 않고 무언가랑 합치겠지. 예,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할 테고 알칼리 금속과 반응해. 알칼리 금속과 반응? 뭐지? 뻔하지 뭐. 알칼리 금속 대표적인 게 나트륨이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이 떠올렸을 때 가장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할로젠 원소, 염소죠? 근데 염소는 항상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NaCl 만들어질 텐데 CL이 두 개니까 2 곱해주고 여기도 2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할로젠 원소는 또 수소랑 반응을 합니다. 수소와 반응해서 왜? 전자가 어차피 한 개 필요하잖아. 그럼 수소도 전자 한 개 있잖아. 수소도 전자 한 개 필요하고 수소랑 같이 짝짝꿍 맞는 거야. 수소랑 반응해서 수소화물을 생성합니다. 수소화물, 수소와 결합한 물질이라는 얘기야. 수소화물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반응성은 따지면 당연히 전자 친화도 자체는 염소가 가장 크지만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은 누가 가장 크다 그랬어? 플로린이 가장 크다 그랬지. 그래서 반응성은 이렇게 이런 경향성을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개념이 끝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내신 대비 문제풀이 들어가면 되죠? 내신 대비 문제풀이 뭐죠? 내신 대비도 시바람 이거 들어가면 돼. 근데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 져야죠. 그쵸? 마무리. 여러분들 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니라고 그랬어? 이 단어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암기라도 하셔야 된다 그랬지? 예. 그런데 그 이해 아니면 암기라도 해야 되는 단원 중에서 지금 우리가 배운 거 주기적 성질 요 파트들 이 파트들이 또 비중이 높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암기하고 이해까지 다 했어. 그럼 완벽하죠? 근데 표현이 바뀌면 문제를 못 풉니다. 그 표현은 그래프로 나타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 그래프 몇 개만 같이 직접 그려볼 거예요. 그래프 몇 개만 이온 에너지, 전자친화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프 몇 개를 같이 직접 그려보고 우리가 좀 훈련한 다음에 바로 내신 대비 문제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2단원 여러분들 이제 개념이 끝난 거예요. 끝났고 다음 시간에 하는 건 마무리니까요. 그쵸? 자, 어쨌든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자, 희망을 가지시고 어려운 거 아니었으니까 그치? 3단원도 어렵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좀 달립시다. 이제 절반 끝났어. 네, 고생했습니다. You win!